대법원이 낙태는 헌법적 권리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보수화된 대법원의 성향을 뚜렷하게 드러낸 판결로 기록됐습니다. 49년 만에 뒤바뀐 판결에 낙태 찬성과 반대 측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전국에서는 찬반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낙태법 판결을 두고 정치권의 뜨거운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자세한 표정 살펴봅니다. 총기 규제 강화 법안이 연방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았습니다. 6.25 발발 72주년을 맞았습니다. 오늘 한 참전 용사가 기념식에 참석해 한국군에게 받았던 태극기를 한국 정부에 기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대법원이 낙태는 헌법적 권리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반세기 만에 이뤄진 판례 변경이자 보수화된 대법원의 성향을 뚜렷하게 드러낸 판결로 기록됐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미 연방 대법원이 낙태를 합법화했던 기존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미국 헌법은 낙태 권리를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헌법의 어떤 조항도 낙태권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현지 언론들은 대법관 9명 가운데 5명이 기존 판결 폐기에 동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에서 낙태권은 1973년 이른바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연방 정부 차원에서 보장된 헌법적 권리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하지만 판례 변경에 따라 미국 내 절반이 넘는 주에서 낙태를 금지하거나 극도로 제한하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대법원이 비극적 오류를 저질렀다며 국가와 법원의 슬픈 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hey didn't limit it, they simply took it away. That's never been done to a right so important to so many Americans. But they did it. It's a sad day for the court and for the country. 그러면서 여성의 선택권을 지키는 유일한 길은 의회 입법밖에 없다며 11월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 지지를 촉구했습니다. 판례 변경이 공식화된 직후부터 미국 대법원 앞에서는 낙태 권리를 옹호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시위가 계속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You heard Biden. He said, "Wait till November. This right was taken away from us today. Get into the streets now. Rise up for abortion rights." 다만 판례 변경에 찬성하는 이들은 별도 집회를 열지 않았고 법원 앞에서 충돌도 없었습니다. 미 경찰 당국은 그래도 대법원 주변에 철제 가림막을 추가 설치하는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해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낙태가 사실상 금지되며 주와 국경을 넘는 원정 낙태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낙태가 금지되는 주가 점차 늘 것으로 전망되며 원정 낙태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를 비롯한 일부 주에서는 낙태가 아직 허용되고 있고 임신 중절에 사용되는 약물 중 하나인 미소프로스톨을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약물의 가격은 600페소인데 달러로는 30달러 25센트 정도로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낙태를 돕는 멕시코 낙태 옹호 단체는 매주 10명의 미국인 여성들에게 낙태약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임신 중절 약물을 비타민 등으로 위장해 국경을 넘겨 거래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형태의 밀거래는 더 늘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49년 만에 뒤바뀐 판결에 낙태 찬성과 반대 측의 희비가 엇갈린 오늘 전국에서 찬반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워싱턴 DC 연방 대법원 앞 수많은 사람들이 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판결에 항의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I was really sad. I cry a lot because it's not good decision. This is the slavery for the women of all country. 낙태와 관련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오늘 LA 연방 법원 앞에서도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낙태 지지자들은 붉게 상기된 모습이었습니다. 헌법상의 낙태 권리를 폐지한 대법원을 자극적인 문구와 언어까지 쏟아내며 성토했습니다.
If we ban abortions, people are going to start having illegitimate back alley abortions that can kill the women or have lifelong effects, and we don't want that. 반면 낙태를 반대해온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환호가 쏟아졌습니다. 49년 만에 정의가 바로섰다며 대법원의 이번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I was crying tears of joy when I found out. This has been by far the best week of my life. It's just there's now hope for the women and children who have been hurt and killed by abortion. 현재 미 전역의 연방 법원과 건물들 앞에선 낙태 찬반 지지자들의 밤샘 시위가 예고돼 있습니다. 격화된 분위기 속에 낙태 찬반 논란은 이번 11월 중간 선거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이번 판결을 두고 주요 기업들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원정 낙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인데 참여 기업들도 점차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JP모건 체이스는 사내 공지를 통해 합법적 낙태를 포함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한 직원들의 여행 경비를 부담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시티그룹은 타주에서 낙태 시술을 받는 직원들의 여행 경비를 부담하며 도이체방크는 100마일 이내에서 이루어지는 낙태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디즈니도 직원들에게 관련 경비를 제공하며 애플과 아마존도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직원들의 생식권에 관한 결정 권리를 지지하고 존중한다며 지원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메타와 마스터카드, 스타벅스 등 주요 기업들도 속속 동참하고 있습니다. 참여 기업들은 대법원 판결을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앞으로도 이 같은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낙태법 판결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1사 뉴욕 KBTV 김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성의 임신 후 약 24주까지 낙태를 인정한 판결이 오늘 공식 파기되면서 낙태권 보장이라는 연방의 보호막이 사라졌습니다. 정치권의 공방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뉴욕의 연방 상원 원내대표 찰스 척 슈머 의원은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두운 날 중 하나라고 선언하고 공화당이 임명한 책임 없는 판사들이 미국 내 여성의 기본적인 권리를 훔쳤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맞서 낙태 금지를 주장해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한 세대 만에 가장 큰 승리라며 최근 발표된 다른 결정들과 함께 오늘 일은 내가 약속한 모든 것을 이행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자찬했습니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용감하고 옳은 판결이라며 헌법과 사회의 가장 취약한 이들을 위한 역사적 승리라고 환영했습니다. 판결에 대한 주별 반응도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미주리, 루이지애나주는 대법원 판결 직후 낙태가 불법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오늘 하루 휴무를 결정하고 앞으로도 연례 휴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캘리포니아나 오리건, 워싱턴주는 공동 성명을 통해 낙태 접근권 보장 의지와 함께 타주의 여성이 낙태 시술을 받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 뉴저지주도 낙태권 유지를 위해 싸우겠다는 다짐을 강력하게 어필했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도 뉴욕은 낙태를 찾는 누구에게라도 안전한 대피처가 될 것이라며 원정 낙태 지원 입장을 밝혔습니다. 낙태권 옹호단체인 미 구트마 허 연구소는 미 50개 주 중 26개 주가 낙태를 사실상 금지할 것이라고 집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어제 대법원은 공공장소의 권총 휴대를 허용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판결이 내려진 지 하루 만에 총기 규제 강화 법안이 연방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초당적인 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하원은 오늘 총기 규제 관련 법안을 찬성 234표, 반대 193표로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 의원 15명이 동참한 결과인데 찬성 65표, 반대 33표로 통과된 지 하루 만의 일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안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지난 1993년 돌격소총 금지법 이후 30년 만에 총기 규제가 강화되는 것입니다. 이번 합의는 뉴욕주 버팔로와 텍사스주 유벨디 총기 난사 사건 후 총기 규제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며 이뤄질 수 있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총기를 구매하기 위한 사전 검증 기간이 길어지며 미성년 범죄 기록도 반영됩니다. 원숭이 두창 진료소가 뉴욕 맨해튼에 들어섰습니다. 백신 접종도 가능한데 전국에서 처음으로 설치된 겁니다. 제1사 뉴욕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뉴욕시 보건부가 맨하탄의 임시 진료소를 개설하고 최근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에 노출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2회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이 접종소는 뉴욕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시설이라고 전하고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뉴욕 주민을 대상으로 확산을 늦추고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백신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바이러스에 노출된 직후 백신을 맞으면 원숭이 두창 발병 위험이 줄어들 뿐 아니라 만약 발병하더라도 증상이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숭이 두창 백신은 맨하탄 첼시 섹슈얼 헬스 클리닉에서 제공되며 접종소는 월, 화, 목, 금,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됩니다. 제공되는 백신은 부작용 우려가 적다고 알려진 3세대 두창 백신 진네오스로 4주 간격으로 2회 투여됩니다. 현재 원숭이 두창 전용으로 개발된 치료제는 따로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백신을 접종하려는 수요가 높아 현장 방문 예약은 몇 시간 만에 완료됐으며 다음 주 초까지도 이미 예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The plan is to come back tomorrow. They open at 11, so the volunteer here told us to come back at 10. We're going to try again. Lots of us had heard stories, maybe a friend of our friend who had gotten monkeypox, and it felt, there was a sense that if we didn't get the vaccine now, especially after, we're going to see so many friends this weekend at Pride, that we would eventually get monkeypox. 뉴욕시에서는 5월 초 첫 원숭이 두창 감염 사례가 나오면서 어제 기준으로 30명이 오르토팍스 바이러스의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는 미 전역의 원숭이 두창 감염자 20%에 달하는 높은 수치입니다. 대부분의 감염 사례는 양성애자, 게이 등에서 발생하지만 이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진들의 감염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한편 CDC에 따르면 최근 유행하는 원숭이 두창은 발열이 거의 없고 발진도 얼굴이나 손바닥 등 눈에 잘 보이는 곳보다 신체 내밀한 부분에 많이 나타나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잠복기도 최대 21일에 달하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쉽지 않습니다. 원숭이 두창은 증상이 있는 감염자와의 밀접 접촉을 통해 감염되는데 여기에는 혈액, 피부 상처, 체액 등의 경로가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오늘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IMF는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지난 4월 3.7%에서 2.9%로 낮춰 잡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4월 2.3%에서 1.7%로 수정됐습니다. IMF는 신속하게 임금과 물가 상승 속도를 완화해야 하지만 당장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올해와 내년 가까스로 경기 후퇴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조정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IMF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인 지난해 10월 미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5.2%로 예측한 바 있습니다. 6.25 발발 72주년을 맞았습니다. 오늘 LA 초용사관저에서 기념 행사가 열렸는데 한 참전 용사가 전쟁 중 한국군에게 받았던 태극기를 71년 만에 한국 정부에 기증했습니다. 박시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1950년 11월 말 한국 전쟁 중 가장 큰 피해를 안겨준 장진호 전투. 치열했던 전쟁 속에 한 한국 해병이 미 해병에게 전해준 태극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군은 태극기를 70년이 넘게 보관하다 오늘 한국 정부에 기증했습니다. He said, I want to give you something to remember me by and remember us by. And thank you for your support. So he gave me his flag out of his knapsack. And I kept it for 71 years. And I looked at it, I said, it's time to donate it back to the country where it belongs. And there it is. 그리고 빛바랜 태극기는 오늘 LA 총영사관저에서 열린 6.25 전쟁 기념식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70년 전 한국을 지켜준 참전 용사들과 한인사회 인사들 그리고 한국계 정치인들이 함께했습니다. 우리의 경제 발전이나 민주주의의 성숙이 그분들의 희생과 그 봉사 위에서 선 거니까 그걸 기념하고 또 그분들의 정신을 되살리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행사에서 평화의 사도 메달을 받은 로버트 씨는 당시 메가더 장군을 만난 일화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How's it going, son? I said, fine, sir. I did an about face,
and took off, and I said, "Oh my God, I forgot to salute." So I'm saluting you. Thank you. 한편 오늘 행사에서는 6.25 전쟁 당시의 생생한 사진들을 전시하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한국전쟁 전사자 가족들의 편지가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2년이 지나 최근 발견됐습니다. 6.25 전쟁이 빚은 가슴 아픈 사연, 송근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샛노란 편지지에 빼곡하게 적어내려간 글자. 부모님 전상서. 부모님 곁을 떠난 지도 2년이 지나갔습니다. 머지않아 부모님 앞에 돌아갈 날이 있겠지요. 또 다른 편지에 적힌 날짜는 단기 4285년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9월 10일입니다. 참전 군인이 가족들과 주고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동생은 오빠를 애타게 기다리는 마음을 편지로 남겼습니다. 오늘도 일선에서 전투에 시달린 몸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아무쪼록 승리해서 그리운 고향 산천을 찾아오세요. 휴전 뒤에도 돌아오지 않는 아들의 무사기한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애끓는 편지도 남아 있습니다. 편지는 오래된 문서 등을 수집하던 전직 교수가 발견했습니다. 그때 당시 농촌의 정황, 또 군인 자세, 그 한글 표기법 등 그 시대상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편지의 주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육군 제5사단 36년대 소속 안노순 하사. 1931년생으로 지금의 충북 청주시 현도면에서 태어나 휴전을 앞둔 1953년 5월 30일 전사한 기록이 확인됩니다. 당시 나이는 20대 초반. 무사히 돌아오라는 가족의 바람에도 안하사는 끝내 고향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키는 좀 훌쩍하고 인물은 좋았었죠. 군대 생활을 잘 마치고서 돌아올 때를 바랬는데 몸은 전쟁터에서 이렇게 돌아가신 거지. 안하사의 유해는 아직 발굴되지 않은 상황. 그를 기억하는 가족과 주민들은 더 늦기 전에 유해라도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한 주간 증권 상황을 돌아보고 다음 한 주를 전망하는 주간 증시 브리핑 시간. 아티스캐피탈 김재한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증시 시장이 회복세를 나타냈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드디어 올랐습니다. 지난주를 2년 3개월 만에 최악의 주로 마무리하고 나서 그리고 지금 이제 이번 주는 하루 떨어지고 3일이나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를 4주 만에 처음 상승한 주를 기록했고 13주로 봤을 때는 13주 만에 두 번째로 상승한 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어제 오르고 오늘도 올랐으니까 이게 이제 2주 만에 처음 이틀 연속 이제 회복세를 이어간 거죠. 반등세를 이어간 거고 이 페이스를 봤을 때는 이제 다우존스가 지난주에 4.8%를 떨어졌는데 이번 주에는 5.4%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떨어졌던 걸 다 메이크업하고도 좀 더 올라왔다는 거고 내스닥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4.8%를 떨어졌는데 이번 주는 7.4%를 폭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 만회하고도 또 추가 상승했다는 거고 S&P 500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5.8% 떨어졌던 거가 6.4% 이번 주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웬만한 것들 지난주에 떨어졌던 것들은 다 회복이 됐다는 얘기죠. 매수 심리를 자극할 만한 특별한 호재가 있었나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 투자 심리를 크게 진정시킬 만한 호재가 있었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요일과 화요일과 수요일 이 파월 의장이 그 의회 청문회 나와갖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도 똑같이 재확인된 게 뭐냐면은 어쨌든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인다는 건데 그거는 이미 벌써 시장에 깔려 있는 소식들이고 사람들도 투자 심리들도 그것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려를 해갖고 그 전부터 2주 동안 계속 팔기 시작해서 장을 초토화 시켰는데 결과적으로 똑같은 소식이 나오니까 이제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둔화된 반응이죠. 이미 알고 있는 소식이기 때문에 더 이상 큰 변수,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거가 오히려 호재로 작용한 거고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어떻게 보면은 어제도 장이 이제 올랐는데 오늘도 예전 같았으면 바로 떨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루 오르고 하루 떨어지고 이렇게 반복되거나 떨어질 때는 하락할 때는 이틀, 3일, 4일을 연결시켰지만 막상 반등할 때는 이틀 이상 올라가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근데 이제 어저께 오르고 오늘 같은 경우도 떨어질 수 있었는데 개장 초부터 쭉 수직 상승해서 오늘은 막판에 중간 막판에 상승 반전, 하락 반전,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요동침 없이 거의 그냥 폭등세를 유지했던 거죠.
그럼 막판에 가서는 진짜 매수 심리에 불이 붙는 것처럼 패닉 바잉 수준의 엄청난 이제 뭐 딥바잉이 들어왔기 때문에 장은 오히려 막판에 가서 상승폭을 더 키운 채로 끝났습니다. 지난 11월부터 한 6, 7개월 동안 지금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 지난 그 하락세와는 어떤 차이점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하락세가 지금 이제 8개월째로 접어들고 있는 거죠. 11월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으니까. 근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뭐 금융 위기 때하고 비교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금융 위기 때는 진짜 완전 초토화가 됐었고,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하락세, 그 이제 폭락세 같은 경우는 비교했을 때 예를 들어서 신기록들을 상당히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우존스가 8주 연속 계속 떨어졌다. 이거 언제 이런 일이 있었느냐? 99년 만에 처음입니다. 뭐 이런 일이 발생했던 거고, 그리고 지금 뭐 12주 동안에 11주를 뭐 주식시장이 떨어졌는데 이런 일은 언제 있었느냐? 90년 전에 처음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년, 20년 전에 볼 수 있었던 게 아니라 뭐 80년, 90년 만에 처음 있는 거니까 이번에 새로 이제 신기록 세운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처럼, 그리고 특히 이제 금융위기 때는 1년 6개월, 7개월 정도를 베어마켓이 유지가 됐습니다. 지속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번 하락세는 작년 11월 때부터니까 8개월 정도를 지속되고 있는 거지만 떨어진 페이스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만만치 않게 폭락했다는 얘기죠. 네, 그렇군요. 네, 다음 주에 주목할 만한 지표가 있다면요? 다음 주는 이제 내구재 주문, 잠정 주택 판매, GDP 확정치, 그리고 개인 소비 지출, 시카고 PMI, ISM 생산 지수가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정말 좀 달라진 모습을 보였는데 다음 주 한 주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